김민석의 날 좀 봐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체중은 한 1kg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허리 사이즈는 좀 줄은 것 같고 사람들이 살 빠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하루에 한 끼 먹는 1일 일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회식이 많아서 다이어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왜 살이 빠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니까 인슐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슐린은 살찌는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만이 예방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간헐적 단식이 살 빼는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체 시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내 세균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빠지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시계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시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알게 되고,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뭘 먹으면 주로 그걸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반면에 밤에는 활동을 안 하고 쉬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그게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알까요? 빛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하면 이제 낮이고 깜깜하면 밤이죠.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밤에도 환해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되도록 불빛을 좀 낮추시고요. 유럽 호텔에 가면 좀 컴컴하잖아요. 그 정도로 실내 조명을 좀 낮추시고, 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는 밤에 잘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시계는 낮밤을 이렇게 가리는데, 생체시계가 또 하나 있거든요. 어디 있냐 하면은 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췌장, 여기에 생체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췌장은 우리 음식물 섭취하고 아주 연관이 많은 장기들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또 지방에는 지방으로 쌓이고, 이렇게 먹는 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장기들이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생체 시계라는 겁니다. 해가 졌는데 뭔가를 먹으면 우리 뇌에서는 밤인데 몸은 낮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의 시계하고 몸의 시계가 서로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 몸이 크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밤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밤에 뭐를 먹어야 되는 그런 직업, 보통은 이렇게 교대 근무자라 그러죠. 이런 교대 근무자들이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인병, 또 암에 위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활동하는 낮에는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데, 우리가 쉬어야 되는 밤에는 뭔가를 먹으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야식을 끊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야식을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맛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밤에는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약간만 단 걸 먹어도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낮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야식은 애지간하면 다 맛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야식을 꼭 끊으시고요. 간헐적 단식 중에 라마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특정한 한 달 동안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밥을 안 먹고 해가 진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그런 금식인데요. 이게 일종의 간헐적 단식이죠. 그런데 보통 간헐적 단식은 낮에,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밥을 먹고 밤에는 밥을 안 먹는 단식이거든요. 근데 라마단은 반대로 낮에 굶고 밤에 밥을 먹으니까 우리 생체 시계하고는 정반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마단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간헐적 단식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좀 덜하다 그럽니다. 이에 비해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지저스 크리스트 오브 레터데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은 금식을 계속 실천하는데 주로 저녁을 일찍 먹고 그 이후로 안 먹는 금식을 한다거든요. 근데 이 종교를 믿는 분들이 성인병도 적고 몸도 날씬하고 또 수명도 길다는 그런 역학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되도록 낮에 먹고 밤엔 안 먹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밤에 안 먹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몇 시부터가 밤이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해가 지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해가 좀 늦게 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겨울 같으면은 해가 뭐 한 대여섯 시면 껌껌하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또 저처럼 매일 저녁 회식이 있는 사람은 회식이 근무 끝나고 하게 되니까 밤에 안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되도록 깊은 밤이 되기 전까지 식사를 끝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유방암 환우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까지 13시간 이상은 금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금식 시간이 13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재발 위험이 한 40%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저녁을 일찍 먹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은 좀 늦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체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장내 세균입니다. 제가 뭐 장내 세균에 관심 많은 거는 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장내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좀 마른 체질이 될 수도 있고 뚱뚱한 체질이 될 수도 있죠. 현대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뚱뚱하면 좀 여러 가지 성인병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마른 체질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고 뚱뚱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균을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뚱뚱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해균들은요, 금식을 해도 그 숫자가 잘 변하지 않는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금식을 해도 장내 세균의 변화가 적고 대신에 마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장내 세균의 조성이 많이 바뀌는데 유익균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이 더 튼튼해진다는 장내 세균으로 봤을 때는 뚱뚱한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장내 세균이 큰 변화가 없지만 쭉 유지를 하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면 점점 유익균이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유익균이 많아지면 또 그 균에 의해서 살이 많이 빠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식 시간을 늘릴수록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고 또 장 속에 염증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다양한 병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뚱뚱하신 분들은 꼭 장내 세균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드실 때는 섬유질 꼭 챙겨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커니즘은요. 생활 습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1일 1식을 쭉 해보니까 한참 굶었으니까 한 끼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일반 분들이 자꾸 굶으면 위가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러잖아요. 해부를 해보면 실제로 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면 확실히 위가 쪼그라든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단식 기간이 늘어나면 허기도 치지만 또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매우 예민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요만한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은 뭐 밥을 먹고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어제 그게 첫 끼였는데 한 중간쯤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 간헐적 단식, 보통 8시간만 밥 먹고 16시간 굶는 그런 걸 하다 보면 8시간에 엄청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실제로 먹는 걸 보면 평상시 먹던 거에 한 70%밖에 못 먹는다는 게 연구 결과거든요. 금식 시간을 좀 길게 한번 가져보시면 먹는 양이 저절로 줄어든다. 농담 삼아서 간헐적 단식하려다가 간헐적 폭식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폭식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술이 취해서 먹으면 모를까 맨정신으로 먹으면
생각보다 빨리 배가 부르다는 거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또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좀 먹고 자면은 잠이 이렇게 쉽게 드는 것 같지만, 뭘 먹고 자면 사실은 수면 질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을 먹고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밤에 뭘 먹고 자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각종 성인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금식 기간을 쭉 늘려보면요, 처음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꾹 참고 안 먹고 자보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주 개운하게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잠이 안 온다고 무슨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빛이 계속 들어오면서 생체 시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오면 불을 좀 컴컴하게 해놓고 수면을 청해 보시면요, 기운 빠져서 자게 돼 있습니다. 배고파서 기운 빠져서 자니까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면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사실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라 그러면 그 2시쯤이나 뭐 해서 낮에 한 끼 먹는 게 좋거든요. 저처럼 이제 저녁에 회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거라서 충분한 금식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금식 시간을 되도록이면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맞춰주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낮과 밤을 잘 생각해서 먹는 시간은 주로 낮에, 안 먹는 시간은 밤에 이렇게 겹쳐지도록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의 날 좀 봐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왜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유를 알으셨으니까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실천하셔서 저처럼 먼 날씬한 여름을 맞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